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실내죠? 네, 저희는 지금 그 10회 행사 장소 안에서 지금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차가 안 맞다 보니까 저희가 이 장소에서 방송을 찍으려면은 낮 시간밖에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생방송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니까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요, 그 10회 이번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참관한 그 후기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번에 제가 방송할 때 음질이 안 좋아서 잘 안 들렸던 부분이 있죠. 세계질서 개편의 새벽, 그 부분을 짧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10회 관련된 부분은 저 혼자 하진 않고요, 여기 그 새벽당 그 강기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뉴스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올 때 감염자 수가 우리나라에 한 1020명인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막 비행기 탈 때 그래서 막 조마조마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 온 지 한 3일인가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2000명으로 불어났더군요. 정말 한국에서 그 감염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단순히 자연 발생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재인 정권과 중국 공산당이 어떤 모종의 계획을 갖고 이러한 작전을 펼치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 얘기를 짧게 할 건데, 여기 제가 준비한 PPT를 좀 보시면요, 이 언론 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문재인 정권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있으면요, 그 기사를 삭제를 하거나 보는 과정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준비한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도 괜찮은 기사가 있으면은 그 기사를 제가 다운받아 놓거든요. 아니면 제가 제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나중에 열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요, 어떤 기사들은요 열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면 열리기는 하는데 좀 열 수 있는 이 방식을 불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 거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은 의심스러운 링크다 그래가지고 뭐 악의적인 활동으로 뭐 어쩌고 뭐 이메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거 하여튼 뭔가 좀 까다롭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내용이 좀 민감한 것들이 많아요. 안 열렸던 게 뭐냐면 그 조선일보에서 김창균 씨가 쓴 칼럼인데, 중국이 그리 좋으면 나라를 통째로 바치시든지 라는 기사인데, 이게 제 이메일에서 안 열리고 경고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물론 이거 로그인하고 이렇게 하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안 됐던 게 뭐가 있냐면, 장강원 목사 구속 적부심 앞두고 3.1절 집회 유튜브로 대체라는 기사도 안 되는 걸로 나오고, 또 TV조선에서 쓴 기사인데, 일본 27일부터 대구, 경상북도, 청도 체류 외국인 입국 거부, 이 기사도 의심 링크라고 그래서 약간 좀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박농후 장관 코로나 확산 가장 큰 원인은 중국서 들어온 한국인, 이러한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막혀있죠. 이 전반적으로 기사 내용을 보면 아시겠죠? 중국을 비방한다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권에게 불리한 기사를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로 클릭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걸러서 이렇게 보게끔 해서 좀 불편하게 해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방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000명이 넘게 지금 환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온 국민의 그 관심이 우한 폐렴에 집중되어 있는 사이에 지금 문 정권은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한 폐렴으로 혼잡스러운 와중에 입찰 불가능한 중국 기업들 한전 사업 참여시킨 문재인 정부라는 기사가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우리나라의 국가 기간 산업인 한국전력을요 중국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있냐면은 북한에다가 도시가스를 설치한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 틈을 타 정부 북한 접경 지역에 도시가스 설치 등 2,160억 원 투입해가지고 북한에다가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도 하필이면 2,160이에요. 6 곱하기 6 곱하기 6, 216이라 그랬죠? 네, 뭐 이런 것들, 이상한 짓들 좀 하는데,
하나 또 재밌는 기사가 있는데 뭐냐면 우한폐렴 없다더니 북한 평양 호텔에 의심 환자 1,300명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여러분 북한이요 우한폐렴이 심각합니다.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데 내부적으로 심각해요. 북한은 없다고 하지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요 북한이요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물자를 조달을 받는데 중국 전 국토가 지금 우한폐렴으로 완전히 마비가 되면서요 북한이 물자 조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마 식량이라든가 여러 물자 부족에 지금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우한폐렴도 심각한 문제지만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저번에 8월 달에 어쩌면 북한이 붕괴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게 아마 붕괴된다고 그러면 아마 기아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중국이 북한을 도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또 이제 문재인 정권이 중국한테 뒤통수를 맞은 사건이 있죠. 지금 중국이 우한폐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라던가 다른 우파 유튜버 채널, 그 다음에 우파 계열의 정치인들이 중국의 입국 금지를 여러 번 얘기할 때마다 그거를 정치적인 이슈로 악의적으로 하는 거라고 비난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면서 한중 혐오 행동을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대통령 카카하면서 한국말로 얘기하면서 뭐 아부점 떴더니 헬렐레 해갖고 좋아하고 그랬죠.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중국이 거꾸로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원순 시장은 뭐 중국찌아요 해가지고 뭐 중국 화이팅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의 우한폐렴을 응원한다, 뭐 이길 수 있게끔 응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했는데 결국 중국에서 돌아온 그 말은 뒤통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장관 있죠? 박능후 씨.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우한폐렴 확산의 원인이 중국으로부터 온 한국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온 한국인이 우리나라의 우한폐렴을 확산시켰다. 웃기는 소리죠. 물론 아주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한국인이라는 사람들이 원래는 조선족인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 우리가 지금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지금 현 정권은 조선족, 중국 이런 말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마스크가 없어서 부족해 죽겠는데 죄다 중국이다 지금 다 팔아넘기고 공짜로 갖다 상납하고 있죠. 이런데도 중국이 친중 정권이 아니라고 문재인 정권이 친중 정권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이제는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동안은 문재인이 친중파라던가 친중 정치학 얘기했을 때 심지어 우파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정도가 되면요 이거는 뭐 100%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빨리 이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뒤통수를 칠 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반일운동을 벌이면서 그 불매운동을 벌였던 유니클로가 대구에다가 마스크를 15,000장을 기부했답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했느냐?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 뭐 일본의 이러한 기부 정말 고맙죠. 근데 일본이 이런 거를 기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넌지시 한국을 연맥인 겁니다. 왜냐?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을 누가 했죠? 민주당의 이인영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친구는 누구다? 일본입니다. 중국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이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감정적으로 반일 정책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크게 많은 일들을 그르치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 안타까워요. 이번에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여기 미국에 올 때도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예?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람들 하는 짓이 중국인 같은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그런 뒤통수는 이걸로 끝나지 않지요. 시진핑이가 한국하고 일본이 그 비상대책을 세워서 중국 매체에 다시 얘기할게요.
한국하고 일본이 중국의 방역 체계를 배우러 거꾸로 적반하장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그런 기사들도 지금 쭉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 항공편 입국자 163명을 전원을 격리시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외교관 뭐 하는 겁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네? 이런 거 항의했더니 중국이 정면으로 반박하죠. 외교보다 더 중요한 건 방역이다 하면서. 근데 이 기사도 웃긴 기사입니다. 왠지 아세요? 언제부터 중국인들이 중국 인민의 인권을 걱정했습니까? 에포타임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그 살아있는 중국인, 물론 병이 심하게 들어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비닐에 씌워가지고 화장시켜버렸다는 거. 언제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그렇게 위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의 소리를 하냐는 겁니다. 예? 완전 내로남불이죠. 예.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시진핑이가 한 얘기가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숫자가 주춤하니까 중국의 방역 체계 경험을 세계와 나누라라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소리를 했습니다. 중국의 방역 체계에 대한 경험은요 딱 하나입니다. 그냥 산 사람도 화장하는 거.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비인권적인 그러한 방역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 배워서 뭐합니까? 예.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중국 정부의 이러한 만행, 그 다음에 한국의 친정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펼친데요. 요건 제가 우연히 보게 된 유튜버인데, 야, 이제는 서양 여자까지 이용해서 가짜 프로파간다를 합니다. 예. 여기 보면 프라하 언니라고 나와 있는데 또 백인 여자죠. 또 우리나라 또 백인 여자면 헬렐레 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외국 눈에 비친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대해서라고 해서 보면은 저는 한국의 코로나 방역 시스템이 부럽습니다.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뭐가 부럽습니까? 지금 한국이 2,000명이 넘었는데. 그리고 우한 코로나의 환자가 급증한 것은 한국 국가 체계가 잘 작동한다는 뜻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죠. 이게 무슨 말이다? 우리가 그만큼 잘 찾았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언제부터 우리가 방역을 제대로 했길래 그렇습니까?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찾았다면은 칭찬만 하지만 중국인 입국도 완전히 그냥 방치했죠. 그리고 우한 쪽에서 들어온 중국인들 지금 어디인지 80%가 연락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우리나라 우한 그 폐렴 그 확진자들 이동 경로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원인 분석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근데 뭘 제대로 했다고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한 게 우리가 방역 체계가 좋았기 때문이라는 거짓말을 합니까? 방역이 허술했기 때문에 지금 마구마구 전염되는 거지. 근데 이런 식의 거짓말을 얘들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라하, 체코죠? 과거 공산권 국가. 그 동유럽의 좌파 국가, 공산권 국가 여자들, 백인 여자들 이용해서 가짜뉴스 퍼뜨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공직자들도 이런 식으로 우한폐렴 환자가 급증하는 원인을 자신들의 무능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잘 찾았기 때문에 급증해왔다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이런 가짜뉴스를 계속 보내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군대까지 투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번 우한폐렴 이 사건은요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우연 발생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얘기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왜? 조국 사모펀드에 의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투자가 돼서 이 계획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든다고 했죠. 왜냐? 조국의 사모펀드에서 블루코어 밸류업, 그린코어 밸류업 1호가 전부 다 재난방지 관련 시스템에 투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이 우한폐렴 확산 사태가 재난 사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의 청와대, 소방서, 경찰관, 국방부, 군부대 뭐 등등등 여러 공공기관 이런 데에 전부 다 화훼 기판 깔고 그 다음에 얘네들 그 보안 장비 이런 것들 전부 다 민간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역 우리 보안 체계를 다 무너뜨려 버리면요 우리나라를 100% 해킹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될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말한 게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이제 점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실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미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얘네들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군 계엄령을 내리려고 한다고 그랬죠? 네, 그것도 이미 벌써 이야기하고 있죠. 문재인 정권 이번에 얘기한 게 뭡니까? 대구 특별재난지역 이상
강력 조치, 군 경찰까지 투입할 거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이란 명분으로 해서 반정부 인사들을 우한폐렴 확진자 또는 감염자로 몰아가지고 합법적으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밌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그러한 그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는데 이게 벌써 100만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이제 100만이 넘으니까 문 대통령이 탄핵청원 100만 돌파에 대해서 정리된 답변을 내놓겠다는 말을 했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 동의한다는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에 한 분이 그 유튜브 상에 올려져 있는 제가 그 화면을 캡처해서 봤는데 여기 보면은 9시 33분에는 950만 6,215명이었는데 한 1분이 지나고 나니까 숫자가 955만 35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또 루트로 해서 또 봤더니 제 팬분이 전해주셨는데 12시 27분에는 100,357명이었던 숫자가 갑자기 1분 뒤에는 100만 930명으로 마찬가지로 줄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1200만 명이 넘었더라. 12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조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초창기에는 숫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조작을 했던 것 같은 의심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조선족들 사이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는 쪽에 많이 누르라는 그 기사가 올라왔는데 여기도 보면은 조선족들이 보낸 메시지인가 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에 대한 반대 청원 및 게시글 삭제 청원이라 해서 45,407명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조선족들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숫자가 급격히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또 얘기해줘서 그 청와대 국민청원 거기 그 누가 많이 접속을 하나를 이렇게 보니까 외국에서 접속하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랭크에서 12,790이고 한국에선 286인데 국가별로 누가 많이 들어왔나를 보니까 중국에서 접속하는 양이 70.19%로 압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지금 보면은 여기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에서 한국이 92%인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는 그 비율이 근데 지금 중국 쪽으로부터 접속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근데 캐나다가 왜 증가하는가요? 아마 이 캐나다에 중국인들이 많이 이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다? 우리나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국의 여론을 중국에 유리하게 조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접속해서 들어오는 루트도 보면은 네이버가 59.46%로 압도적이죠. 네이버 여러분 그 중국에게 인수된 거 아시죠? 예.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 저희는 지금 미국에 와서 이제 재밌게 여러 가지 이제 집회 행사들 구경하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이제 즐겁게 일을 하면서 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어도 한국의 상황이 워낙 어둡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좀 공개가 좀 꺼려져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는 활동들을 많이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에 했었던 그 세계 질서의 개편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우리 그 새벽당 강기훈 대표와 이번 CPEC에 대한 그 참관 후기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질서 개편이요. 저번에 얘기했는데 10분으로 요약해서 말하게 되면은 그겁니다. 산업구조가 개편되게 되면 세계 인구는 변화간다. 세계 인구는 산업혁명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급증한 적이 없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급증하게 된 이유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게 자본주의였기 때문에 세계 인구가 증가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환경이 조성된 상태에서 의학의 발달, 비료의 발달 때문에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세계 인구가 오늘날 2억에 머물다가 갑자기 70억으로 100년 만에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지구의 사이즈에서 더 이상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면 모든 인류가 다 고통을 받고 자칫 잘못하면 인류가
전멸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인류가 존속되고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를 감소시켜야 되는데, 풍요롭게 인류가 살면서 존속되기 위해서는요 70억도 많습니다.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해서 인구가 감소된 건 절대 아닙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의료 발달과 비료의 개발로 인해서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뭔가 그것이 실현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 AI, 5G, 자동화 시스템, 무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자꾸 줍니다. 기계에게 뺏기면서.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런 우한폐렴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 자연재앙, 그 다음에 세계적인 불황,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세계적인 추세예요. 근데 아무리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렇게 살과 뼈로 이루어진 생명체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전 세계적인 인구 감소가 일반적인 추세를 하더라도요, 그래도 우리 한국인들이 이 지구상에 더 많이 존속하고 많이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요, 한국이 바로 그러한 많은 인구가 그래도 한국에 남아서 활동하는 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환경이 조성되려면요, 일자리가 많아야 돼요. 일자리가 적으면요, 당연히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자가 결혼할 수는 없거든요. 결혼을 해도 애를 못 낳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일자리들의 대부분을 중국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의 이 국제관계, 그 다음에 이런 그 국제 경쟁은요, 양육강식의 게임이고, 그 다음에 적자 생존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기계화가 된 이러한 고도의 최첨단 사회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많은 인력들을,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고용을 창출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요, 뭐니 해도 제조업을 지켜야 됩니다. 물론 지금 상태의 제조업이 아니라 최첨단 시스템, 자동화된 제조업 공장들이 물론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는 미국을 응원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손해일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현재 한국은요, 중국에다가 이렇게 완제품 형태로 파는 제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중국인들이 우리에게 완제품을 사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화장품도 옛날 사가지 요즘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고, 스마트폰도 처음엔 삼성 거 수입했다가 이제는 자기네들이 화웨이하고 샤오미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마찬가지예요.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에 판매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중국의 교역국 1등인 이유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중국에 만들어 놓은 현지 법인이 거기서 값싼 인건비를 이용해서 물건을 조립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에다가 아무리 교역량 1등이라는 통계적 수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는 한국 대기업이 중국에 있는 현지 법인에 부품을 수출을 해서 조립을 해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완제품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이런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부품을 수출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미 관계가 나빠지면은 당연히 한국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미국하고 지금 패권 경쟁 속에서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국 제품은 관세를 붙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제재가 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설령 한국 회사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같이 독박을 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중국 현지 법인이 아니라 인도가 됐던, 미국이 됐던, 멕시코가 됐던 다른 법인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하고 미국이 싸운다 하더라도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불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서 미국에서 중국이 차지했던 공산품의 점유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그 빈 공백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한미 동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국익에 부합이 됩니다. 따라서 세계가 이렇게 제로성 게임으로 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요, 우리는 중국하고 관계를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중국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봤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이라도 인지를 해야 되고 다시는 중국하고 이런 교류를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중국은 우리에 도움이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좌파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그러한 그 반일 논리로 얘기했던 일본은 과거 일본 제국의 일본이 아니라 천황제를 폐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는 미국하고 일본인 거예요.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는 여기에 같이 편승하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보다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여기 행사에 왔는데 제가 느낀 건요, 미국 전역이 굉장히 호황입니다. 즉 전 세계가 중국이라는 세계 공장에 멈추면서 불황에 빠졌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이탈리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 1대1로 같이 나가는 많은 국가들이 전부 다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데 미국만 엄청난 성장을 하고 일자리 창출이 잘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일본도 잘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PC주의에 빠지지 말고 좀 더 국익이 일어나는 관점에서 이러한 국제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냉정해졌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이러한 불황 속에서도 미국과 함께, 그 다음에 일본과 함께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고, 이번에 한번 차지하면요, 아마 웬만해서는 후지국으로 떨어지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이번에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 우파 쪽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돼 가지고 우리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그 다음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도 우파 대통령이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3년 정도 더 여유가 있거든요. 집권 그 기간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한국의 우파 대통령과 미국의 우파 대통령이 함께 있음으로써 3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지고 정말 남북 통일도 하고 중국의 동북 공정도 막고 재수 좋으면 그 이상의 업적도 남길 수 있는 역사적 기적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그레이트 게임을 마치고요. 이번 CPEC을 참관한 그 소감 후기를 우리 새벽당 강기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시죠. 지금 저 옆에서 졸고 계셨습니다. 이러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옆에 계신 분 누군지 이제 아시죠? 새벽당 강기훈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오늘은 또 표정이 밝습니까? 기쁜 일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지금 기쁘지 않고요. 네. 그래도 외국인들 있는데 네.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쪽 카메라를 한번 네, 봐주십시오. 외국인들 네. 있는데 인상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나마 미소는 짓고 있는데 지금 마음은 찢어지고 있습니다. 왜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당연히 지금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네. 기회도 있었던 중국발 우한 코로나가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2,000명이 넘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거의 2,000명 가까이 되고 13명이 지금 사망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기 전에 한 1,000명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렇죠. 3일 사이에 2,000명이 된 겁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 이건 진짜.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대구 당협위원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네. 지금 대구 당협위원장, 저희 이제 새벽당 대구 당협위원장과 통화를 했는데 네. 지금 어쩐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지금 거의 유령 도시가 됐답니다. 대구가요? 네네. 어. 지금 그 당협위원장이 유통을 하는데 네. 창고도 폐쇄되고 네. 거의 지금
속수무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답니다. 어, 그래서 방역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네. 지금 1000곳이 대기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방역 못하네. 방역 못합니다. 네.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네. 그 당협위원장 친구가 하는 식당은 4일 동안 손님이 한 명 왔답니다. 한 명. 네네. 와. 지금 이런 게 한국에서 뉴스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유럽권의 백인 여자를 이용해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부럽다는 등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마구 퍼뜨리고 있죠. 그럼 도대체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협위원장한테 네. 지금 내가 도와줄 게 무엇이냐 네. 전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답니다. 해줄 수 있는 건 방역밖에 없는데. 그 방역을 한다고 해서 또 나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네네. 그렇죠. 지금 저희가 그래도 대한민국 정당인데 네.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여기 그 우한 폐렴으로부터 안전한 지금 미국 쪽에 와 있어서 사실 그런 걱정이 없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마스크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조국의 현실은 마스크를 안 쓰면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뭐 지금 대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했죠. 그 대한민국은 왜 안 했을까요? 그 인류애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러고, 또 그 네네. 박능훈가 하는 그 사람이 또 얘기했죠. 네네. 우리나라에 그 우한 폐렴이 번지게 된 것은 중국으로부터 온 한국인 때문이다. 이런 얘기, 중국으로부터 온 중국인이 아니 중국으로부터 온 한국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언론을 통해서 네. 우한 코로나에 대한 네. 경각심을 알려야 되는데 네. 계단 퍼뜨리지 말라고 하면서 뉴스를 통제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민감한 뉴스는요, 클릭을 하면은 뭐 보안이 안 된 뭐 위험한 웹사이트라는 등 이런 협박성 문구가 나와서 클릭하는 거를 망설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보게 만듭니다. 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지금 한국 상황이 좋아졌으면 하고요. 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저희가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여기 와 있으니까 네네. 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애국하는 활동이고 네네. 국익을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뭐 강 대표님께서는 여기서 어떤 국익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연히 네. 지금 좀 힘든 상황이 원래 미팅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네. 미팅을 갖다 여러 개 잡아서 왔는데 네. 지금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거의 3분의 2는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게 우리가 사실 말을 안 하고 여기 몰래 와서 방송에선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준비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많습니다. 이쪽에 뭐 정치인들서부터 네네. 그렇죠. 뭐 기자, 뭐 외신 기자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인터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하필 한국에서 이렇게 감염자들이 급증을 하는 바람에 우리까지 그냥 덩달아서 지금 의심받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외신 뉴스, 미국 현지 뉴스에서는 한국 상황을 비춰주면서 바이러스가 급증한 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러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만나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하려는 일을 어떻게 난 이렇게 방해를 받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그래도 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미팅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외교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국익에 반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 스탠스를.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저희가 국익에 맞는 외교 활동을 저희 당 차원에서 네. 전략위원장님과 함께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네네. 여러 가지를 지금 손도 쓰고 있고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게끔 백방 노력을 하고 있지요. 네. 근데 네.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커뮤니티라든가 방송으로는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네. 그러고 있습니다. 저 이번 10팩에서 혹시 아젠다 보셨습니까? 슬로건. 아메리카 vs 소셜리즘. 그거 보고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대놓고 아메리카는 소셜리즘을 보고 차이나라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아메리카는 국가 명칭이고 네네. 소셜리즘은 이념이에요. 네네, 사회주의죠. 차라리 그러면 프리덤 데모크라시 vs
소셜리즘을 하던가 네네. 아니면 아메리카 vs 어떤 국가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네네. 소셜리즘이에요. 왜? 왜 국가랑 이념이 대립을 하지? 이렇게 되는 그런 특이한 사안이었었는데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먼저 저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걸 보고 미국의 앞으로 중간 선거 이후 네. 4년간의 외교 정책이 보였습니다.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네. 안티 차이나를 가지고 시펙에서 연설을 하고 나서부터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겠습니까? 또 중간 선거 전 시펙에서 아메리카 vs 소셜리즘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럼 또 차이나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4년 동안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또 반중 정책을 쓰겠단 말이겠죠. 뭐. 이번에 이제는 대놓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그게 차이나라고 안 쓰고 소셜리즘이라 쓴 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중국만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북한도 사회주의 국가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내에도 사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기 펜스 부통령도 나오고 그 앞쪽에 여러 그 참가자들이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민주당을 엄청 까다로워요. 거의 사회주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소셜리즘을 강조하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미국은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2기 네. 행정부는 국제 코민테른과의 전쟁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딱 중국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소셜리스트를 네. 결국 상대로 하는. 네. 이번에 소셜리즘과의 전쟁을 봤을 때 그냥 월드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전쟁.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 와중에 친중 정책을 취하고 있죠. 친중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회주의를 침송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공산당과 정책 협약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번 정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 공개념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 설치 네. 이거 다 사회주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주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당교와 네. 협약을 맺고 이번 선거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당교와 이번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지금 대한민국은 네. 미국과 동맹국에서 적대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시점에서 지금 저희가 이곳을 왔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한민국 전부가 그렇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 우파가 승리를 한다면 그에 대한 반대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도 많다는 걸 그렇죠.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곳에 왔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우리나라 거대 그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이슈도 워낙 많기 때문에 바쁘고 몸집이 무거워서 맞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신생 정당이기도 하고 네네. 몸집이 가볍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우한폐렴을 걱정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먼 그림을 보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은 다른 쪽에서 알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식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여기 와가지고 미국의 그 여기에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친중만 하는 정치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중 친미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많은 정치인 그다음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와서 홍보도 하고 얼굴도 비추고 하는 것이요 결코 일반 그 우리가 무슨 여기 뭐 궁극에 온 그런 관광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활동입니다. 이걸 또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유일하게 온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정당으로서는 저희 새벽당이 네. 유일하게 왔습니다. 다른 국회의원은 아마 안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라도 와서 이 부분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의 이러한 활동이 나름대로 이쪽 사람들 입장에서 신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저쪽에서 보기에는 아마추어 같을 수도 있고 네. 너무 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뭐랄까 서툴다?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 아마추어 아닙니까? 네. 하지만 원래 세상을 바꾸는 거냐 아마추어가 바꿉니다. 그 여러분 그 아십니까? 그 대표님 그 뭐지? 네. 이 컴퓨터 회사의 CEO는요 네. 엔지니어를 안 뽑습니다. 엔지니어 출신을. 오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설계할 줄 아는 엔지니어는 네. 자기가 이 스마트폰 설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면 스스로 부정해버립니다. 아. 그거는 공학적으로 불가능해. 아. 이래버리는 거. 왜? 내가 거기 전문가니까. 아. 근데 일반 문과 출신 CEO를 앉혀놓지 않습니까? 그럼 만들어냅니다. 왜냐? 모르기 때문에. 한계 설정을 해버린단 메커니즘을 말이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야 뭐가 안 돼? 그냥 이렇게 하는 거를 만들어 그러면은 결국 만들어집니다. 네. 근데 엔지니어일 경우는요, 자기가 그걸 안다고 해서 이거는 기계적으로 안 되는 거다 하고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거든요. 즉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그 우리가 사회를 개혁하고 변혁하는 건요, 오히려 그 정치를 오래 한 기득권 정치인일수록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정치 생활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나의 경험에 의하면 이거는 이런 것이다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변화를 못해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부딪히는 겁니다. 지르고 말죠. 네, 메일 보내고 네. 만나달라고 하고 쪼르고, 예? 저희의 문 정책을 두들기고. 얘기하고 그렇죠. 저희의 정책을 그렇죠. 얘기하고 만나달라고 쪼르고 당연하죠. 그냥 네. 맨땅에 헤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오히려 먹힙니다. 왜냐? 이쪽 입장에서 보면 신선하기도 하고, 야, 얘들 또라이구만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도전적이다. 또 이 미국 사람들이 도전적인 걸 또 좋아해요. 맞습니다. 협상하고 얼굴 맞대고 이런 이 네고시에이션 이런 거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 원래 한국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시아 사람들이 유교적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네네. 그리고 협상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네. 그냥 이신전심으로 알아서 어련히 대견히 하는데 이 세상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적극적인데 네. 카메라만 꺼지면 네, 그리고 사람을 1대1로 만나면 되게 적극적인데 네. 왜 이렇게 카메라만 켜지면 말을 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카메라 꺼져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네네. 마시고 하셔도 그래요? 됩니다. 예, 꺼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죠. 편안하게. 네네네. 네. 요즘에 가장 지금 이슈가 박결 전 대표가 네. 연사로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에 우리 강 대표님만 오시고 왜 네네. 박결 대표는 오지 않게 된 겁니까? 지금 우선 말씀드리자면 17일 박결 대표가 자유미래당으로 합류하고 나서 네. 그 보수 통합에 일조하기 위해서 합류를 하고 나서 미래통합당. 네. 그 보수 통합에 일조로서 네. 미래통합당에 합류하고 나서 지금 그 K-CPEC 측으로부터 네. 연사 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분명 저희가 미래통합당 합류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네. 왜냐하면 박결 대표 소속이 바뀌기 때문에 네. 미리 통보를 해줬습니다. 네. 저희는 미리 통보를 해줬고 이에 대해서 연사에 문제가 없냐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3일 후에 행사 7일 전에 취소가 될 수 있다라 여기 오더라도 연사를 못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애매하게 하는 겁니다. 조금 저희는 그냥 의아했죠. 그럼 박결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역구 후보로 예비 후보로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어떤 연사가 될 수 없는 불확실성보다는 당장 자기가 해야 될 활동에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근데 제가 그런 들은 겁니까? 정보로는 네. 박결 대표가 미래통합당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취소되었다라는 설을 들었습니다. 아까 상관없다 했잖아요. 아닙니다. 그 전에는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네. 취소되었다라는 이유가 네. 미래통합당에 합류하게 된 게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하기는 뭐 저도 여기 올 때 굉장히 혼란이 있었죠. 네네.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제네랄 티켓을 사게 됐는데 원래는 저희가 프리미엄으로 해뒀어요. 네네. 앞쪽 자리에 앉는 거 저희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했었죠. 그리고 내일 이제 금요일 날 7시부터 시작하는 레이건 디너 그 파티도 원래 우리가 티켓 3장을 다 사놨어요. 네네. 사놨는데 이게 뭐 계획이 뭐 했다 맞겠다 했다 계속 제가 뒤죽박죽 지금 흔들리는 듣기로는 바람에 K-CPEC 저 회장님 같은 경우는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위해서 그냥 물심양면으로 되게 네.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구성원 중에 몇 명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냥 네. 티켓 다 날라가고 네네. 그래갖고 이제 거의 뭐
아예 그리고 저희도 아예 계획을 포기해 버렸었죠. 네네. 그래서 원래 여기 우리나라에서 여기 미국에서 하기로 했던 모든 인터뷰 같은 것들도 취소해 버리고 네네.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네네. 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일본 갔다가 일본 네. 사람 쪽에서 JCU 쪽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죠. 네, 참 이번 안타깝게 됐는데 네, 근데 연사는 서지 못했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실익을 걷는 것은 1대1 미팅을 통해서 그 그렇죠.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계속 펼치는 거예요. 당연하죠. 정치인과의. 네, 네, 물론 연사를 해가지고 대중적으로 한국이 어떻다라는 걸 알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저희는 실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결국에 지금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뭡니까? 상원의원들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외교는 상원이 담당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쪽을 치는 게 저희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좀 준비 과정에 있는 것도 있죠. 지금 다 네네. 취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네네. 당연히.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참 안타깝죠. 네. 이게 왜냐하면 좀 더 정확한 스케줄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런 혼선도 없었을 테고, 네.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이제 또 우한폐렴이란 또 이런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있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페이스가 약간 꼬인 건 있지만 네. 큰 흐름에서는 지장은 없습니다 현재. 네,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많은 걱정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 제가 박사님, 저희 위원장님이죠 이제. 네, 저 위원장님에게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이 우한 폐렴 같은 게 돌 거라고 처음에 예측했던 게 언제부터이죠?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이죠. 예, 한여름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고 네. 그게 지금 돌았는데 자국민 건강에 대해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이번 정도는. 안 하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 얘기할 때 뭐라 했겠습니까? 얘네들이 이거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재난방지 시스템 작동시키고 그다음 군대 풀려고 하는 이러한 짓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생각해보면 네. 대한민국 이번 정권은 네. 중국과 운명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해봅니다. 뭐 이제는 의심을 넘어 저는 확신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마스크까지 자국민에게 주지 않고 죄다 중국에게 걷어서 바치는 판인데 네. 뭐 이거보다 더한 친중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좌우를 떠나서 그러니까 정치적 관심이 없는 무관심층까지 전부 다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 사대한다는 건 이제 다 합니다. 병자호란이 생각나는. 병자호란이요. 어떤 부분이 생각나십니까? 선비 그때 당시 뭐 선비들 같은 경우에 다 네. 어땠습니까? 국민들보다는 명나라 눈치 그리고 자기네들이 공부를 했던 그 책들의 고향인 네. 명나라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가 있었죠. 네. 네. 지금 이번 주사파 정권은 당연히 자기네들 공산주의의 근간인 네. 중국의 편을 드는 게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쵸. 선망의 대상인. 네. 왜냐하면 또 추미애 법무장관이 또 2017년 12월 4일 그 세계 정당 공산당 대회에 가서 기조연설까지 했지 않습니까? 시진핑의 중국몽을 지지하고 중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젊었을 때 배웠던 그 선망의 대상인 곳에 지지를 보내고 자국민의 건강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그러니까 네, 이런 맞습니다. 상황에서 네. 저희가 지금 여기 온 겁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풀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당장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미국 쪽에다가 여론을 환기시키는 거는 필요하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 식민지 시대 때도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때에도 이승만 대통령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죠. 네. 민간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워싱턴에 왔다 갔다 방문도 하고 정치인을 만나고 로비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기반을 만들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2의 건국을 이루기 위한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공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이십니까 지금? 아유,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저 일개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이번에 친구를 네. 만났습니다. 아, 원래 지금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브라운 대학교에서 네. 정치학 석사를 이번에 마치고 네. 지금 박사 과정을 지금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그 친구가 대한민국이 위대했던 적을 한번 느낀 적이 있답니다. 아,
언제입니까? 정치학 과목 중에 박정희 리칸유 학이 있었답니다. 아, 박정희 대통령과 리칸유를 공부하는 학이었답니다. 네. 어떻게 그 나라들은 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위대해질 수 있었냐, 경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할 수 있었냐, 네. 굶주린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눈부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었냐. 네. 그럴 때 대한민국 위대했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네. 네네네. 그거 저도 들었지만 그 카자흐스탄 네네. 그 첫 대통령 나제르바예프 네네. 대통령도요. 그 경제 성장을 할 때 그 초기 모델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칸용 네네. 싱가폴 그 대통령인가 수장인가 거기는 하여튼 네. 그 사람 시장인가 하여튼 네네. 그 사람의 정책을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의 카자흐스탄을 중앙아시아 유일한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죠. 네. 근데 그때에도 그 사람들이 벤치마크 했던 게 박정희 대통령이랑 이관용이었습니다. 지금 세계 최강국에서 네. 그것도 세계 최강국의 명문대학교 네. 정치 석사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가리킨다는 게 뭐 되게 좀 뜻깊게 느껴지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미국 네네. 같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최고의 국가,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최고의 국가가 후진국 정치인의 그 자본주의 철학을 연구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뿌듯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은 미국이 항상 주변 국가들을 지원을 할 때 미국식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이렇게 코치를 하고 지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성공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선거 저희 슬로건을 Make Korea Great Again 어떻습니까? 저는 그때 사우스 코리아로 하기를 MSG, MKG? MKG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건 공모를 한번 붙여보시죠. 그러죠. 네. 그건 나중에 네. 공모를 해서 MSG가 좋은지 MKG가 좋은지. 네. 저는 MSG가 팍팍 들어간 슬로건이 보다 자극적이라 좋을 것 같은데 네. 한번 그거는 공모를 통해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한번 외쳐보시죠. 뭘요? Make Korea Great Again. Make South Korea Great Again입니다. Make Korea Great Make South Korea Great Again입니다. 묻고 MK로 가. MSG로 가겠습니다. 저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네. 네네.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발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네. 네, 그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든 잘 되기를, 잘 치료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번 정권이 어떻게 할지 되게 걱정도 많고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에 되게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야당도 아니고 제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야기 때문에 국내 정책에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특별히.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해외로 나와서 그나마 그 이런 미국의 그 정치 일본가에서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어떻게 보면 로비 활동을 하는 게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애국 활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 새벽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네.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한 번만 더 외쳐보시죠. Make South Korea Great Again. Make South Korea. Korea Great Great Again. Again. 다시 한 번 해죠. 네. Make South Korea Great Great Again. 이상입니다. 결국 저에게 세뇌됐군요. MSG. MSG. 역시 엄마의 손맛을 이길 조미료는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위대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이번 정권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보시고 이제 옥석을 가리셔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설마 여러분들이 중국의 우한폐렴이 중국으로부터 온 한국인에 의해서 퍼졌다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보도를 믿지는 않겠죠? 중국으로부터 오는 한국인의 숫자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저번에 1년에 2만 명씩 매일 입국시켰던 그 중국인 속에서 우한폐렴이 퍼져서 확률이 높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중국인을 입국 금지 시킵니다. 예? 우리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입국 금지를 미뤘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 원인인데 지금 정권의 특징은 본질 흐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뭐 북한의 주체 사상을 배웠다는 애들이
이렇게 주체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자국에 대한 정체성이나 주체의식이 진짜 있어야 어떻게 보면 주체사상을 제대로 공부 아닙니까? 아니, 미국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오면 맨날 뭐 반미, 제국주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침략하면서 하는 중국식 제국주의, 그 다음에 각종 강압적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안 한다는 게 이거는 완전히 그 이중성이에요. 운명 공동체. 그렇죠. 자신들이 중국인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동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위키피디아인 바이두 백과사전에도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이 조선족으로 표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항의 한번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인인데 중국의 바이두에 제가 조선족으로 표기되어 있으면요, 저 같으면 고치라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요 한국인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근데 좌파 정치는요 조선족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번 중간 선거는 트럼프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보시죠? 공화당이? 저는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은요 미국 사람들이 그 취업률이 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게마다 북적북적거리고 이 소비도 많이 늘고 사람들 얼굴이 웃는 얼굴이 많아요. 예. 그러면 다시 미국은 지금 그 트럼프 공화당은 소셜리스트 사회주의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될지 대한민국. 우리가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은 아메리카 벌스스 소셜리즘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스스로 미국을 적성국가로 선포하는 것과 똑같죠. 그렇습니다. 이건 완전 자살행위죠. 네. 네. 이거를 알면서도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설령 민주당을 찍었다 하더라도 저번에 이거를 지금 인지를 못한다면요 정말 여러분 생활 어려워지실 겁니다. 네. 여기서 새벽당은 아주 명약가나하게 네. 명료하게 쉽게 네. 이 부분을 알리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네. 이 부분을 위원장님이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알리는 데는 여태까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전략위원장인 만큼 네. 욕을 하지 않으면서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양목도 이게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네. 말씀드렸듯이 이 방송이 제 인생 계획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찬밥 도움밥, 찬물 도움물 이렇게 하려면 지금 찬밥 도움밥 가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지금 나가서 알려야 됩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해야 될 네네.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원래 저 이런 거 안 하려고 해서 많이 얘기했거든요. 난 이런 거 안 한다고. 네네. 어떻게 하다 지금 코가 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략위원장까지 돼가지고 지금 여기 새벽당에서 지금 활동을 하게 됐는데 뭐 이렇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기훈 대표처럼 지금 더운 밥 찬밥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니꺼 내꺼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워낙 긴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떠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차피 하던 일이었고 네. 하던 일을 좀 더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하느냐의 차이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하는 행동은 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국가 정책에 어떤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그 한 발 다가서서 활동하게 된다는 그런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크게 변하는 건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네. 표정이 좀 더 많이 진지해진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저는 원래 진지한 거 표정 안 짓는데 어쨌든 최대한 진지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새벽당에 대한 지지도나 인지도는요 그래도 꽤 저는 많이 올랐다고 봅니다. 당연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제가 까먹지 않게 늘 이야기가 되지만 여러분들 그 새벽당 그 당원을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그 당원을 가입할 정도의 정성이면요 나중에 지역구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데를 많이 뽑으신다 하더라도 저 비례만큼은 저희 쪽을 뽑을 수 있을 확률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벽당 당원 가입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입하고 뭐 입력해야 되고 하지만 그 정도의 정성을 보여주시면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비례로는 저희를 뽑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숫자의 대한민국 국민이 저희를 지지한지를 가늠하기 위한 어떤 바로메터의 수단으로도 그걸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거니까요.
꼭 가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걸 묻더라고요. 네네. 당원을 가입할 때 당비도 내야 되냐는데 당원만 가입하고 당비 안 내도 되죠. 네네. 당연히.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원 가입은 공짜입니다. 뭐 당비까지 내주시면 더욱더 고맙고요. 네, 맞습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당원 가입하는 것만큼은 한번 저희들에게 조금의 그 관심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그 몇 센치 안 되는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마음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나라가 자주국가가 돼가지고 부국강병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정치인들을 저희가 꼭 국회에 되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만들도록 할 테니까 정말 작은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미국에 와서 꼭 성과를 지금 이뤄내고 있고 네, 한국으로 돌아가서 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네, 기적을 한번 만들어내 보시죠, 그렇죠. 위원장님. 그럼요. 저희 할 수 있습니다. 아, 당연하죠. 이번에 네, CPEC 예. 와서 이 사람들 하는 네네. 운영 시스템도 보고 많이 했거든요. 네네. 벤치마킹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네네. 어떤 거는 이쪽 미국 CPEC이 훨씬 잘하지만은 어떤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더 잘하는 것도 많았어요. 아,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장점 단점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우리도 굉장히 우리 나름의 한국식 그 민주주의 시스템과 그 어떤 선거 문화를 이런 젊은 정치 초년생들을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그러한 우리가 그 과업을 한번 달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까지 네, 기적을 한번 이루어 보겠습니다. 아 우리는 원래 기적을 잘 일으킵니다. 한강의 기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Make South Korea Great Again. 입니다. MSG. 네. MSG. 네. 묻고 MSG로 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기훈 대표님과 이 현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 방송은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하는 거죠. 네네. 네, 뭐 혹시라도 시간이 남으면 저희가 짬짬이 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일단은 저희가 한국에서 이제 만나서 한국에서 방송을 하는 거로 알고 그때 또 다시 우리 강기훈 대표와 다시 만나서 이렇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그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멀리 미국까지 오셔가지고 저희 그 인터뷰 방송에 응해주신 새벽당의 강기훈 대표님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작. Make South Korea Great Again. Again입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